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나라 TV입니다. 오늘 12월 16일인데 눈이 이렇게 오니까 너무 낭만적이어서 시내 나가는 길에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동훈 국힘당 당대표께서 대표직에서 사퇴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더군요. 한동훈 씨를 처음에 법무부 장관 할 때 말이죠. 되게 참신한 이미지 또는 워딩하는 게 너무 말을 너무 잘하고 수사적인 거를 법률가여서 그런지 검찰에서 그런지 몰라도 언어 구사하는 게 굉장히 세련되더라고요. 뭐 이제 직설 화법으로 이렇게 말을 진행해도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었습니다. 영국의 섹스피어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은 언어를 구사하는 언어의 마술사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언어를 굉장히 자연스럽고 기발한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문어였던 것이죠. 그래서 뭐 희극이니 비극이니 여러 가지 당대 뭐 인기를 누렸었지만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참신한 모습을 보았었는데 비대위 체제를 하면서부터 조금씩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각을 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면 바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 될 텐데요. 여권의 대선 주자로서 강력한 대선 주자로서 등극할 텐데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일들 또는 야당에서나 문제를 제기할 만한 일들을 계속 제기하고 났잖아요. 뭐 국민의 눈높이라는 개념으로. 근데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 개개인의 어떤 능력들은 이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개인들이 이렇게 집단화되고 대중화되면 그 똑똑함이나 지혜로움이나 현명함이 오히려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희색돼 버리고 어떤 그 개인의 욕망들만, 개인의 의지들만 나쁜 쪽으로,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선동되면은 대중들은 굉장히 취약한 채로 그 선동된 의도대로 그 의지나 뜻이 또는 그 어떤 주장들이 쏠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눈높이는 리더라고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국민의 눈높이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이 어떤 국민의 눈높이 또는 국민의 어떤 여러 같은 어떤 그 성원이나 또는 주장이 있어도 그 리더들의 어떤 의견이 집약돼 가지고 정말 비전을 가지고 이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이야. 대중들이 요구하더라도 좋지 않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지도자는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의견과는 반대로 가야지 정말 그 뛰어난 지도자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해시켜서 자기가 하는 지도자가 하는 일을 지지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씨는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월권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었죠. 당 대표 입장에서. 근데 그 뭐 오너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의 오너나 뭐 사장이나 또 뭐 리더는 똑똑한 사람을 잘 안 쓴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자기 의견은 이렇게 개진할 수 있는데 자기 의견을 주장처럼 이렇게 내세우는 그 입장은 되게 이렇게 그 후견인이나 뭐 보좌할 사람이나 뭐 또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보좌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리더의 입장을 따라주는 입장이 좋은 거지, 그냥 어떤 직원이나 또는 보좌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막 주장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CEO나 사장이나 또 회장이나 뭐 이번 같은 경우 대통령하고 각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CEO는 그 회사를 책임지고 있고 망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책임을 지고 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수렴은 할 수 있지만
직원이나 부하 직원이 각을 지고 막 싸우려고 대들면 그거는 조직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동훈 씨는 계속 그 비대위 체제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속 각을 지면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총선 이제 막바지에서 뭐 김건희 여사님을 마리 앙뚜아네트를 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까지 뭐 이제 비판을 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등 뭐 그 특검에 뭐 수용을 해야 된다는 그게 국민의 눈높이라는 둥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 그분이 뭐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마녀 사장에 희생된 그 여왕이잖아요. 왕비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인 사실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 김건희 여사님하고 대비한다는 것은 이거는 부적절한 내용이죠. 그래서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이 어려워진 지경이 돼서 야당이 뭐 탄핵이니 뭐 특검이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후에는 뭐 예산권까지 이렇게 다 잡고 좌지우지하는 입장에서 도저히 이렇게 가면은 안 되겠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 이거를 밝혀야 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문을 듣고서 바로 이제 이게 반헌법적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이렇게 한동훈 씨가 이제 바로 발표를 했잖아요. 야당 이재명 씨보다 더 앞장서서. 근데 이게 한동훈 대표 여당 대표로서 그거는 너무 그 성급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연락이 없이 그냥 그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으면 최소한 그 윤석열 대통령께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라도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습니까? 어떤 의도로? 이렇게 그분의 의중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 어떤 그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경솔하게 이렇게 그 대통령과 반대되는 의견을 언론에 노출을 시켰죠.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씨는 급격하게 이제 각을 반대되는 입장이 돼서 그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제 탄핵해야 된다. 급기야는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씨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배신자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 판단에 대한 미스랄까 뭐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분이 그렇게 인기가 좋았고 저도 그분을 지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각을 지면서부터 저도 이제 그분을 이제 지지를 철회하는 입장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산을 엄청 큰 자산을 그냥 그분의 어떤 성급한 판단 또 가벼운 언행 이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대통령과 각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인 자산을 다 뭐 소진해 버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인재가 안 됐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퇴진 그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지지자들이 한 300여 명 정도 모인 것 같더라고요. 한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 30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이제 되게 처량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재능 있고 참 괜찮은 분이었던 것 같은데 애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건달들을 보면 깡패들 보면은 배신을 하고 뭐 각을 지고 그러니까 보수하고 각을 지거나 또는 배신을 하거나 그러면 바로 제거하잖아요. 남아들 세계에서 보면 보수한테 그러면 혼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보수 기질은 있는데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휴머니티가 강해서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이제 그렇게 뭐 깡패들 보수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고 너 왜 이러느냐 그렇게 많이 독려를 했겠죠. 그런데 급기야는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각을 짐으로써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기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선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굉장히 큰 패착이죠. 한동훈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잘 보좌해가지고 국힘당을 잘 관리하고 또 대통령께서 뭐 지시하거나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이끌어주고 또 서포팅 했다면 정말 그 자체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성공하게 되면 바로 대선 주자로 등극할 텐데, 야, 그 너무 생각을 너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사가 없었나 싶어요. 책사.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는 주변에 그 참모들이나 책사들을 둬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고민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스타일이 훌륭한 지도자죠. 그냥 똑똑하다고만 좋은 지도자가 아니고 책사들이나 참모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고 수렴해서 그거를 마지막에 결정해서 밑에 사람들한테 이제 하달을 하는 입장. 그래서 부하들이 이제 자기 수족처럼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그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이제 한동훈 씨한테는 큰 패착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법에 이제 그 문외한인 그 제가 볼 때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내린 거, 이런 것들은 그런 상황들은 뭐 내란 상황이라고 전혀 볼 수 없고, 또는 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되는데, 그거를 본인이 대통령과 각을 지기 위해서 내란이다, 뭐 위법이다, 위헌이다라고 이렇게 결정 짓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게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그 사태들이 빨리 해결이 돼서 정말 나라가 안정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이 빨리 기각이 돼서 정말 다시 나라를 통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